예, 안녕하십니까. 다운 컴퓨터 학원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 썸이프 카운트 이프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이 메모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 썸이프하고 카운트 이프는 항상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 두 개가 쓰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시간 설명드렸지만 세 개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가느냐. 함수 이름이 다르다 뿐이지 썸이프만 사용할 줄 아시면 카운트 if는 그냥 복사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제 썸이프하고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는 게 아니죠.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0, 100, 100.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럼 이런 거 평균 구할 때는 세 개를 썸이프가 될 수도 있겠죠. 합계를 내서 3으로 카운트 if 나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다 아시는 문제이기는 부분이고 함수이긴 합니다만 막상 이렇게 문제로 커먼 엑셀 함수 문제로 나오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하던데 사실 간단한 문제고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점이죠. 배점도 높고 썸이프나 카운트 if는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왼쪽에서 읽으면 틀리기 쉬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부서가 실수령액을 이용해서 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서가 생산부인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사실은 되실 건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복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의상 쉽게 풀어놓은 거고 앞에서의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썸이프나 카운트 이프 잘 보시면 일단 썸이프만 볼게요. 범위 사이에 조건이 들어가요. 범위 사이에 조건 한 개.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은 범위, 부서, 그 다음에 실수령액도 범위. 그러니까 생산부가 사실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이해가 쉽지만 이 문제는 왼쪽에서 읽으면 왼쪽에서 읽어오는 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서론이 길긴 했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이 부분, 이 문제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좀 된다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낫고 썸이프만 할 줄 아시면 카운트 if는 거저니까 그냥 복사해 쓰면 돼요. 그냥 원리만, 공식만 아니면 제가 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D로 시작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첫 줄 뺀다는 거 그 다음에 값 들어가는 칸이 한 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범위 값 들어간 칸이 한 칸일 때는 첫 번째 값은 범위가 된다는 거. 자, 기억 한번 하시고 보겠습니다. 함수를 알든 모르든 간에 항상 계산식에서는 는이 먼저 필요하니까 알아두실 거고. 자, 합계 나누기 카운트 if.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지만 이게 sum if하고 count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 하면 이게 공식이죠. 3개를 더해서 하나, 둘, 셋, 3으로 나누라는 거. 자, 썸이프만 하나만 쓰면 이 문제는 그냥 다 푼 겁니다. 위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밑에 부분 봅니다. 부서가 생산부인 실수령액의 합계. 값 들어간 칸이 한 칸이니까 처음 부서는 여러 개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로 지정하는 부서들 전체 중에서 마우스에 손 떨어지면 쉼표. 자, 그 다음에 생산부라고 생산부에 관련된 걸 찍어도 되고 아니면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렇게 해서 생산부라고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편한 방법 쓰세요. 사실 찍는 방법이 실수도 좀 적게 나겠죠. 직접 입력하는 부분보다는. 하지만 직접 입력했을 때는 따옴표 꼭 감싸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자, 썸인프는 안에가 3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 그죠? 부서, 생산부인, 실수령액. 자, 실수령액 여기 있다. 그죠? 앞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부서가 선택한 범위만큼 실수령액도 똑같이 범위를 선택해주고 범위하고 첫 번째가 범위, 마지막가 범위 그 사이의 조건.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되겠죠. 부서, 생산부, 그러니까 부서 범위, 생산부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실수령액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쭉 이어서 하면 안 돼요. 썸이프가 값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나누게 해가지고 카운트 if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어차피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썸이프를 써서 엔터를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썸이프 자체가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틀리지 않고 값이 나왔다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누기하고 카운트 if 쓰면 되는데, 자 나누기 이 공식에서 카운트 if다 그죠? 카운트 if 자 해놓고 뭐 따로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썸이프 나온 값에서 이렇게 두 개만 복사하면 됩니다. 두 개만. 세 개냐 두 개냐 차이뿐이지 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놓고 아니면 직접 보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평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3개가 들어가느냐 2개가 들어가느냐 이 차이뿐이지 2개는 쓰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썸이프하고 카운트 if는 뭐 통계함수냐 뭐 수학상관함수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해서 따로 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공부하시고 평균 구할 때 썸이프 카운트 if를 이용해서도 평균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공식 앞에 썸이프만 제대로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썸이프 처음에 이해 안되면 이걸 보고 부서 내가 마우스를 지정한 부서 전체에서 뭐 사실 F4번 눌러서 뭐 절대 참조로 바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값이 한 칸이기 때문에 뭐 드래그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안 바꾸셔도 되는 거고 절대 참조 상대 참조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제가 또 다른 강좌나 아니면 함수를 하다가 생각이 나면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부서 마우스를 지정한 부서 전체 중에서 답이 한 칸짜리니까 첫 번째는 범위 쉼표. 자 이번에는 찍어서 할게요. 생산부 자 생산부 쉼표 실수령액의 평균 실수령액의 평균 얘 범위 지정한 만큼 부서 범위 지정한 만큼 얘도 똑같이 범위 지정하고 자 괄호 닫고 엔터 값이 나온지를 보고 값이 나왔다면은 썸이프는 바로 썼고 자 그 다음에는 나누기 카운트 if 앞에 있는 거 카운트 if 썸이프 구하면 카운트 if는 굳이 직접 입력할 필요 없다 했어요. 앞에 있는 거 복사 근데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이 복사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시던데 저처럼 이렇게 아니면 크게 키워서 함수 연습을 하시면 잘 안 틀리시겠죠. 두 개 똑같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생산부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엔터 안 쳐도 돼요. 가운데서 이렇게 엔터 쳐도 이렇게 감 나옵니다. 한글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에서는 뭐 이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줄바꿈이 되지만 뭐 아시겠지만 엑셀은 알트 누르고 엔터를 쳐야 줄바꿈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서 엔터 쳐도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아까와 값 똑같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썸이프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나올 만한 문제 조금 쉽게 나왔을 때 사실은 뭐 이 다음 강좌에서 보여드릴 뭐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나 뭐 이런 걸 써서 좀 더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썸이프만 구해내고 나면 카운트 if 쓸 때는 뒤에 복사해 쓰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